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쉬운 두 번째 프로레슬링의 대중화를 이끈 헐크 호건과 얼티밋 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쉬운 두 번째 WWF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호건 대 워리어. 때는 바야흐로 1980년 중반 평범한 남자 국민학생이었던 저는 선망의 대상이 몇 명 있었으니 가수로는 소방차였고요. 운동선수로서는 얼티밋 워리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특별할 것 없는 선수였지만 약 40여 년 전에 저는 헐크 호건이 평정한 프로레슬링 세계에 도전한 진짜 사나이 정도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빅보스맨, 홍키통키맨, 스네이크맨, 밀리언 달러맨 등 다양한 맨들은 물론이고 앙드레 더 자이언트나 어스케이크 같은 피지컬 괴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헐크 호건의 성공의 발판으로 보이기만 했죠. 그러다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호건의 전성기를 끝내버린 인물이 바로 워리어였고요. 저는 그 모습에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좀 그런 편이긴 하지만 저는 약간 언더독 증후군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1980년대 중후반을 이끌었던 두 프로레슬러 호건과 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WWF의 전설이 된 청년. 1953년 8월 11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테리진 볼리아였고 기타를 즐기고 헬스를 좋아하는 청년으로 자라나게 됐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프로레슬링을 즐겨보던 그는 대학 시절에는 더스티 로즈에게 푹 빠져서 무작정 프로레슬러들을 찾아가 기술을 배우다가 일본과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경기를 몇 차례 치르게 됩니다. 1979년 WWF에 데뷔했지만 크게 빛을 보지는 못했고요.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신일본 프로레슬링에서 활동을 하게 됐고 당시 일본 프로레슬링의 전설 안토니오 이노키를 꺾으면서 초대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게 됐죠. 전성기 기준으로 키 2m 1, 몸무게 137kg의 거구치고는 꽤 깔끔한 몸놀림으로 파워보다 테크닉 위주의 선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WWF의 회장 빈스 맥마흔의 눈에 띄면서 다시 WWF로 돌아오게 됐고 1984년 아이언 쉬크를 물리치면서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의 수호자, 미국의 영웅을 테마로 한 기믹, 리얼 아메리칸으로 활동하면서 타국, 그러니까 이라크, 서아시아, 일본 등의 레슬러들을 무너뜨리는 다소 유치한 미국식 영웅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충분히 매력적인 외모와 호탕한 성격 그리고 카리스마로 무장해서 그야말로 미국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특히 호건은 영화, TV쇼 등에도 가리지 않고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높였고요. 경기 이후에는 어린 팬들에게 기도 잘하고 비타민 꼭 챙겨 먹어라, 형제들이여 라고 외치며 그야말로 선한 영웅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이런 그의 인기는 그의 커리어를 최고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는 WWE 챔피언십 6회 우승, 레슬매니아 메인 이벤트 최다 출연, 2005년 WWE 명예의 전당 헌액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게 됐죠. 하지만 워낙에 단조로운 공격 패턴으로 인해서 시간이 갈수록 그의 기믹이 진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즈음 빈스 맥마흔 회장은 워리어를 투입하게 됩니다. 두 번째, 헐크 호건의 대항마 얼티밋 워리어. 1959년 6월 16일 인디애나주 크로포즈빌에서 태어난 제임스 브라이언 헬 릭은 원래 보디빌더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CWA의 제리 제러덱에 발탁이 돼서 스티브 보든과 함께 파워팀 USA라는 태그팀으로 데뷔를 했고 큰 활약을 하지는 못해서 해고를 당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텍사스의 WCCW로 영입되면서 딩고 워리어라는 닉네임을 얻게 됐고 1986년
랜스 본 에릭과 팀을 이뤄서 태그팀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성격이 꽤 모난 편이었고 금전 문제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지 뒤에서는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되어 동료들과 불화를 일으키곤 했죠. 그러다 마침내 WWF로 진출하게 되면서 그는 전사 중의 전사라는 의미의 얼티밋 워리어라는 닉네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인디언 최후의 전사. 물론 그는 아메리카 원주민 출신은 아니었지만 그런 기믹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죠. 188cm의 키에 129kg의 탄탄한 피지컬을 소유한 그는 1987년 테리 깁스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르며 WWF 무대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워리어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입구에서 링까지 달려오는 등장씬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헐크 호건이 상대방의 필살기를 맞고 쓰러졌다가도 관중들의 응원에 일어나서 티셔츠를 찢는 퍼포먼스 후에 상대방에게 삿대질을 하는 일종의 변신을 통해서 적을 쓰러뜨리는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워리어는 그로기 상태에서 스스로 로프를 마구 흔들면서 다시 파워업을 한 뒤에 적을 제압하는 패턴을 통해서 보다 더 시각적인 요소를 보여주었습니다. 1988년 레슬매니아 4를 통해서 레슬매니아 무대에 첫 발을 들여놓았고 허큘리스를 4분 30초 만에 꺾었고 그의 썸머슬램에서는 홍키통키맨을 31초 만에 박살내며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레슬매니아 6에서 드디어 WWF 챔피언 헐크 호건과 맞붙게 되는데 이 경기는 당시 최고의 명승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물고 물리는 접전 끝에 워리어가 승리하면서 WWF 챔피언에 오르게 되었고 호건은 경기가 끝난 뒤 그의 손을 들어주는 깔끔한 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문제는 워리어의 인기는 호건에 비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상 밖의 흥행부진으로 결국 워리어는 1년 뒤에 헐크 호건에게 WWF 챔피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물론 워리어의 인기가 호건만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WWF 역시 워리어 밀어주기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세 번째, 시대의 흐름에 밀려난 두 영웅. 호건은 점차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량이 부족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논란이 되었던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프로레슬링 전체가 쇠퇴기를 거치게 되었고 그 역시도 스테로이드 복용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1994년 7월 WCW로 이적한 호건은 WCW의 흥행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켜오던 미국의 선한 영웅이라는 기믹을 버리고 악역으로 변신을 합니다. 닉네임 역시 헐리우드 호건으로 바꾼 그의 이미지 변신은 당시 프로레슬링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죠.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 작은 지방단체였던 WCW는 WWF를 위협할 만큼 성장을 했고 매주 월요일 밤 시청자들은 TV 앞으로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성공은 그를 독선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각본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연봉까지 무리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7월 WCW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 제프 제럿과의 경기에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호건이 끝까지 자신의 승리로 각본을 고집하자 제럿이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링에 누워버리는 돌발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각본가인 빈스 루소 역시 호건에게 챔피언 벨트를 던져주고 퇴장하며 경기는 엉망이 되어버렸죠. 이후 다시 WWF로 돌아와 다시 선한 역할로 한동안 활동을 펼치기는 했지만 이미 당시 WWF에는 브룩 레슬러, 커트 앵글, 더 락과 같은 쟁쟁한 후배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인기를 누리기는 했지만 예전과 같을 수는 없었고 다시 WWF를 떠나 TNA에서 활동하던 그는 2014년 2월 24일 30주년 기념으로 WWE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24일부터 WWE에서는 호건의 영상을
영상 자료를 삭제했는데 바로 호건의 인종차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썼던 건데 그로 인해서 그는 WWE 명예의 전당에서도 삭제가 되어버렸죠. 워리어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약물 파동으로 예민한 시기에 다른 레슬러에게 성장 호르몬을 구해서 투약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워리어는 이에 대해서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패소를 했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몸값을 요구하면서 그를 찾는 곳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고 1996년 다시 WWF로 돌아갔지만 역시 무조건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게다가 그의 6월 예정되었던 하우스쇼를 펑크내기까지 하자 맥마흔 회장은 결국 그를 다시 해고해 버립니다. 이후 워리어는 WCW와 NEW 등에서 잠깐 모습을 보였지만 이미 전성기의 몸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단발성 경기에 등장을 했을 뿐이었죠. 게다가 호건이 실수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면 워리어는 아랍과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컸던 인물로 이라크 전쟁 때 최고를 찍으면서 이라크 국기를 불태우거나 자신의 강연에 참가한 소수 무슬림 학생들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호건과 워리어는 실제로도 이른바 키보드 배틀을 벌일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2011년 랜디 세비지가 사망한 뒤에 그의 기술에 대한 평가로 설전이 오가던 중에 호건이 레슬매니아 6 당시 워리어는 프로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인터뷰를 했고 워리어는 호건이 마약을 했다거나 호건의 전부인 린다가 다른 레슬러와 잠자리를 가졌다라는 등의 글을 써서 올리기도 했죠. 하지만 2014년 레슬매니아 30에서 워리어가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되자 호건이 그를 직접 찾아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고 워리어 역시 이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뒤인 2014년 4월 8일 워리어는 애리조나의 호텔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기 위해 차를 타러 가던 도중에 쓰러지게 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나이 54세,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죠. 죽음 직전에 호건과 화해를 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난 2025년 7월 24일 호건 역시 플로리다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서 71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빠져들었던 전 국민적인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프로레슬링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두 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UFC로 대표되는 이른바 종합격투기가 인기 스포츠가 된 지금은 각본으로 짜인 프로레슬링을 비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경기와 쇼는 다릅니다. 그러나 선악으로 구분이 되어서 각자의 기술을 연마하고 최선의 연기를 펼친 그들이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권선징악의 호쾌함과 교훈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오락실에서도 이들을 캐릭터로 하는 오락기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브록 레슬러처럼 UFC로 진출해서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했던 인물도 있긴 하지만 프로레슬링은 그냥 프로레슬링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종합격투기는 종합격투기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헐크 호건과 얼티밋 워리어라는 프로레슬러들은 스포츠 엔터테이너로 최정상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었던 라이벌이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